여기 앵크린에서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83페이지. 그 사람들이 두 휘발유의 광고를 동시에 봤다면 머릿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브랜드가 비슷하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로 별명이 통합된다. 이 부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겹치면 날아갑니다. 겹치는 순간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 휘발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 상황적으로. 그러다가 여기 휘발유의 다른 이름이 뭘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엄마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휘발유 아랫단의 하위 디렉토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아예 본질이 휘발유니까 휘발유를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이.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뭐 무연이 있고 무연 휘발유, 무연 뭐 휘발유가 있고 뭐 땡땡 휘발유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휘발유긴 한데 어떤 휘발유냐를 가지고서 고민했던 게 이 전 단계라고 하냐면 지금은 아예 이 휘발유 자체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휘발유가 뭐고 휘발유의 본질이 뭐냐 그걸 대변하는 다른 이름이 뭐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걸 가지고 찾는다. 여기서 이 하단에 이런 경우에 엔진보호 휘발유보다 더 강력한 별명이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결국은 휘발유밖에 안 되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같이 고민해 볼 건데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이 사람의 방식은 뭐야? 이름으로 계속 논리를 전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면 휘발유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게 대박인 거지. 그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면 속성과 형태 같은 거, 뭐 성능 나오고 용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름을 지워놓고 하니까 본질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이 발상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 때문에 존재가 생긴다라는 걸 가지고 다시 역산해서 이름을 지워서 본질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의 이름은 고정관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저의 고정관념의 정의는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휘발유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휘발유를 지웠다. 야, 이건 진짜 대박.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휘발유라는 이름은 계속, 휘발유라는 단어는 계속 쓰고 있으나, 그죠? 이후에도 쓰고는 있으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휘발유의 본질에 가까운 다른 이름을 찾는데, 재밌는 게 뭐야? 고순도를 하다 보니까 또 깨끗한 휘발유로 또 돌아와서, 결국은 다시 또 봉착하는 거죠, 문제에. 본질을 간신히 다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광고를 맡았던 회사도 85페이지. 처음 광고를 맡은 회사도 이런 생각으로 깨끗한 휘발유를 제안을 했었대. 이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또한 그래요. 적용점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아,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적용점은 뭐냐면 그래, 이렇게 뭐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원점으로 진짜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껏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막 했는데 다시 왔더니 또 제자리.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도덕경을 펼쳐본 거야. 그래서 저의 메모는 뭐냐면 나는 어떤 책이 이런 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 내가 좀 뭔가 항상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걸 가지고 있나? 그때그때는 있는 것 같은데 이분한테 도덕경이라 그러면은 나한테는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저한테 적용점이에요. 이게. 예. 물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으로는 책이 많죠. 그러니까 뭐
딱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바로바로 꺼내볼 수 있는 책은 항상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보는데 마치 정말 이런 식으로 네, 도덕경 같은 책이 있을까? 없는데 아 도덕경을 진짜 제대로 한번 봐봐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도덕경 책을 누구 거를 볼까를 요즘에 생각하고 있어요. 최진석 교수님께 가장 땡기긴 하는데 아무튼 나중에 저도 한번 하게 되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튼 그래서 도덕경을 펼쳐봤다. 그랬더니 도덕경 어디를 봐도 보이는 글자가 있다. 야 이거는 누가 해설한 거를 이 사람이 한 걸까? 아니면 이 사람이 스스로 찾아낸 걸까? 근데 뭐 서당 출신이다 보니 한자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 되게 박식해 보이고 그럼 도덕경을 보고서 들고 팠겠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있기는 해요. 아무튼 이분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불자와 무자다. 아니다, 하지 마라. 다음 장이에요. 86페이지. 없다, 없애라. 이런 말을 거의 모두 이렇게 하는데 얼핏 보면 매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같지만 네,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자의 어법.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여기 포인트, 전환의 포인트는 뭐냐면 휘발유를 정제해서 순도가 높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있다와 없다를 동시에 놓고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진짜 여기가 대박인 거예요. 우리의 막힌 포인트도 뚫어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있다를 없다식으로 표현한다. 있다를 아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목적어가 바뀌어.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 성공하는 이라는 거를 아니다, 없다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말인데. 실패하지 않는. 이해되세요? 여기다가 절대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이해되세요? 네. 이게 아마도 제목의 카피라이팅이든 뭐든지 다 해당되는 거고 브랜드도 마찬가지고 내 네이밍도 마찬가지고 별명 지을 때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거에 대한 조어 논리를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깨끗하다. 뭐예요? 찌꺼기가 없다. 네. 그러면 예감은 뭐야? 튀기지 않은 감자칩. 저는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제가 뭐 튀기지 않은 거라고 부정어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과자들은 다 튀겼는데 맞죠? 네. 얘는 안 튀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감은 과자가 아니다. 그냥 감자칩이다. 이런 발상에서 만든 게 아닐까? 응?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 공식이 이분의 다른 책을 보면 이제 이런 공식이 나오더라고. 뭐냐면 이거야. A는 B가 아니라 C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A는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이에요. 대상. 어떤 분야든 내 이름이든 뭐든지 아무거나. B는 뭐냐면 B가 아니란 얘기는 뭐예요? 이게 고정관념. 그리고 C가 나의 대안입니다. 새로운 네. 보고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는 과거가 아니고 과학이다. 김치는 김치냉장고가 아니고 발효죠. 발효. 발효과학이다. 초코파이는 과자가 아니고 정이다. 네. 이 루브르는 사례가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건 그냥 뺄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다면 말이죠. 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발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하위에서 놀면 안 된다. 맞죠? 본질로 계속 접근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단어 할 때는, 단어 얘기할 때, 그러니까 휘발유 자체가 제가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당연한 거를 자꾸 벗겨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연함 안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아무리 내가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다라는 그 방법론이 이거예요. A는 B가 아니라 C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거죠.